안녕하세요. 성공을 꿈꾸는 주부들을 위한 주부 창업 성공 시대입니다. 혹시 창업을 꿈꾸고 계신가요? 최근 몇 년 새 주부 창업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2006년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사업체 322만 4천 곳의 대표 가운데 37%가 여성이었고요. 그중에서 60%는 주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창업을 하면 주부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많고 성공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부 창업, 어떻게 해야 실패를 줄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부 창업 성공 시대는 성공한 주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아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 2008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 박람회 참가자 742명 중 직장인이 25.3%, 자영업자가 13.9%, 순수 창업자 1.5%, 미취업자 3.9% 외에도 주부 참가자가 17.7%를 차지하며 매년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과반수가 넘는 55.1%가 창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였으며 막연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참가했다는 대답도 34.8%나 됐다. 창업 열풍이 증가하는 까닭은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감 외에도 가사와 육아로부터 자유로워진 40, 50대 주부들이 자신의 능력과 취미 등을 개발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평균 창업 자금은 어느 정도일까? 2008년 소상공인 창업 박람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예상 창업 자금은 5천만 원 미만이 37.1%,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수준이 30.3%,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15.9%, 1억 이상이라고 예상한 경우는 18.7%였다. 그런데 창업자의 대부분이 생계 유지형의 외식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창업을 위한 좋은 점포 입지의 조건이 있을까? 정도죠. 저희 정책자금 지금 현재 이게 변동금리라서 첫째, 주요 고객이 누구인지, 취향, 소비 형태, 소비 심리 등을 파악하여 주택가나 밀집 지역 또는 상업지구, 번화가가 좋을지를 결정한다. 다음으로는 판매 상품의 소비 대상 인구가 많은 곳이어야 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고객을 흡수할 수 있는 업종들이 고루 분포한 곳일수록 좋다. 또한 판매 상품의 단가가 주위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과 맞는 곳, 도매 상인에게 점포 입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퇴근길 동선에 따라 위치한 상점, 높은 지대보다는 낮은 지대, 점포 맞은편의 상권이 발달된 곳이 유리하며 자금이 부족하다고 안 좋은 곳에 점포를 입점하는 것보다 점포의 크기를 줄이더라도 몫이 좋은 곳에 선택하는 것이 좋다. 좋은 입지를 선정하고 아이템을 찾는 것과 같이 중요한 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정보가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정보 지원 단체에 문의하여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창업스쿨, 여성부 위민넷,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맘프러너, SBA 하이서울 창업스쿨 등이 그곳이다.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이템 상담이라든지 또 점포용 사업 같은 경우에 점포 입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같이 그 입지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창업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새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컨설팅 부분에 대한 도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자영업 컨설팅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뭐 창업과 관련된 정보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액 거의 다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유료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5만 원 내외의 뭐 실비 정도, 교재비 정도 내는 정도로. 왜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반면교사란 다른 이의 부정적인 모습에서 가르침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실패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부 창업 실패의 10계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주변에는 창업 실패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주부 창업 실패 10계명 첫 번째, 한간의 소문을 그대로 믿고 아이템을 결정하라. 두 번째, 자신의 적성과 경험을 무시하라. 신문이나 뭐 TV나 잡지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야, 뭐 하니까 돈이 되더라, 누가 돈을 좀 벌었대, 야,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신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야, 내 TV 보니까 이런 것에서 돈 번 사람이 나왔어 라고 하는 가공된 정보, 그리고 전반적이지 않는 특수한 일부에 대한 정보가 자기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허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유망한 아이템을 찾으려고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망한 아이템이라는 것을 같은 동렬에 놓고 보는 유씨 중에 하나가 유행하는 아이템이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유명한 아이템이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씨 삼형제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16년 동안 이 창업 현장에서 직접 노력을 해본 결과 유망한 아이템은 유행하는 아이템도 아니고요, 유명한 아이템도 아닙니다. 나한테 가장 많고 소비자에 대한 소위 흡입성과 충성 고객 전략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적정한 수익성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좀 오래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하기에 좋은 아이템이란 과연 어떤 것들일까? 우선 무엇보다 나의 적성에 잘 맞는 것이 좋은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아이템을 통한 수익률이 적정해야 하며 노력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우리는 그것이 좋은 아이템이라 말할 수 있다. 주부 창업 실패하는 10계명 세 번째, 조급한 마음을 가져라. 창업의 아이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4가지를 갖다가 자기한테 맞춰봐야지 돼요. 첫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적성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창업은요, 평균 하루에 13.5시간을, 평균 36개월을, 평균 한 달에 2번 이하로 쉬면서 하는 롱텀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자기한테 맞아야지 돼요. 자기가 즐거워야 됩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금이 맞아야지 됩니다. 아이템에 따라서 적정한 평수와 층수, 입지와 상권 전략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템은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지만 어떤 아이템은 금액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이, 그 창업자가 갖고 있는 돈이 적합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외부 자금을 수여를 한다든지 무리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해서 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장사가 잘 됐을 땐 괜찮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입지에 따른 창업의 자금의 적합성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 금액을 할 수 있느냐, 건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느냐, 얼마큼 갖고 있느냐. 따라서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전체 창업 비용의 70%를 자기 자본 비율로 해야지만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의 호응도예요. 특히나 주부 창업은요, 4사람이 이게 같은 일,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남편이 호응을 해주는 업종이어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도와줄 수 있고 오케이를 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지만 돼요. 또 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친척도 되고 부모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억셉트를 하는, 허락을 하는 아이템이 돼야 되고 본인도 좋아하는 아이템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창업을 했을 때 창업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전략과 기간이 가능한 아이템이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4가지 요소를 검토를 해야지만이 소위 트렌드에 맞는 합리적인 아이템을 찾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아이템을 결정하는 포인트는 4가지 정도이다. 첫 번째, 자신에게 맞는 아이템을 설정할 것. 두 번째,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금에 맞는 아이템일 것. 세 번째, 가족과 주변인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일 것. 네 번째,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아이템일 것이다. 어떤 분들은 담보가 있으세요? 물어보면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성공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자신의 창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와 관련된 공부를 끊이지 않고 해야 한다.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 금리로 보면 4.2%니까 한 1% 정도 싸죠. 주부 창업 실패 10계명의 5번째, 사업 계획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 6번째는 장사만 잘 된다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이다. 아이템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될 정도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경쟁자들과 차별화되지 않은 평범한 생각에 불과하다. 창업 자금하면 창업하기 전 단계에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자금을 추천하는 시점에서 아주 기본적인 게 필수 서류가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 어떤 나름대로 창업에는 인허가 절차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든다면 한 가지를 예를 들면 뭐 외식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창업자의 68.7%가 외식업이니까 예를 들다 보면 먼저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허가증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구청에 가서, 즉 청소과에 가가지고 해당 입지가 있는 건물의 정화조 용량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절차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일이다. 각각의 창업 분야에 맞는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환경위생과에 가가지고 실제적인 오폐수 시설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소방서에 가서 소방서 예방과에 가갖고 소방에 대한 부분에 검필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위생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어딜 가야 되죠? 세무서에 가야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업종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다르게 있으니까요. 관련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좀 공부를 하시고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셔야지만이 점포만 얻어놓고 허가를 못 내가지고 장사를 못하는 이런 암울한 경우는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절차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일이다. 각각의 창업 분야에 맞는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부 창업 실패 10계명 7번째는 사업 트렌드를 무시하라.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들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트렌드를 찾아 민감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눈을 갖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부 창업의 아이템도 트렌드를 달리해왔다. 1980년대에는 유통과 소매업이 강세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는 속셈학원, 도서 및 비디오 대여점, 도시락 서비스 업종, 꽃집 등과 같은 교육 사업이나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2000년 초중반에는 IT 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건강 분야가 창업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2000년 말에 와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브랜드화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주부 창업 실패 10계명의 8번째는 경영자는 경영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장사만 잘하면 됐지 뭘 더 바래. 이것은 창업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대박집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아마 지금 얘기한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외식업 같은 경우 보통의 그 쪽밥집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로 소장이 맛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손님이 없어요. 이런 불만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음식업으로 창업을 한다는 분들이 당연히 맛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제품을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영업에 대한 서비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의 근간은 제품과 입지와 가격과 마케팅보다도 더 중요한 기본을 충실해야 되는데요. 이 기본이 뭐냐면 바로 영업자인 나, 창업자인 나, 내가 스스로 최고의 상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창업은 쉽지 않습니다. 즉 나를 팔아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최고의 창업자, 즉 내가 소위 얘기해서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공부, 실행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창업은 절대적으로 그러한 경쟁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고객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영자가 경영만 잘하면 된다는 단순한 사고방식은 고쳐야 한다. 주부 창업 실패 10계명 9번째, 돈만 벌면 잘 되는 사업이다. 마지막 10번째, 일일 매출액은 모두 나의 돈이다. 고객들을 단순히 돈을 벌어다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고객 관리 부분을 갖다가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꽃감 빼먹듯 빼먹는 형태가 아니라 수입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월급 생활을 했던 남편을 가졌던 주부들은 매월 일정한 날에 급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갖다가 소비 지출을 하잖아요. 언제 뭐가 나가고 언제 뭐가 나가고 이렇게 계획 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은 매일 현금의 회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한 어떤 가치성에 대한 부분이나 또한 그 금액의 유용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희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초보 창업자들이 패착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남았는데 실제 금액은 없는 경우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현금 관리에 대한 부분은요, 현금 유동성에 대한 흐름과 지출에 대한 목록을 갖다가 한 달 계산으로다가 처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만이 실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은 초보 창업자들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경비관리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을 단순한 도구나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경계해야 할 것들이다. 2%니까 한 1% 정도 싸죠.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경영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건물 오다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써있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한 일반 중소기업 5인 미만의 도소매, 음식 이런 자영업자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담보 없는 분들은 주부 창업 실패 10계명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주부들이 창업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부터는 성공한 주부들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보면서 성공 포인트를 짚어보고 또 어떻게 위기를 이겨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부 창업 성공 시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